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뱃속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염증의 불씨가 치매 유발 물질을 싣고 고속도로처럼 내로 달려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아픈 게 아니라 장이 먼저 병들었던 거예요. 국내 최고 권위 연구기관이 밝혀낸 이 사실 정말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염증의 뿌리를 단 하나의 천연 재료로 막아내고 90대에도 뇌가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황금 뿌리를 특정 음식과 섞어 드시면 장 속 염증은 물론 딱딱하게 굳어가는 뇌혈관까지 청소하는 천연 기적의 명약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단 3개월 실천하신 75세 김복자 여사님은 10년 묵은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온 건망증이 동시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장이 건강해지자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정신까지 맑아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황금 뿌리 활용법과 그 효과를 1000% 끌어올리는 기적의 황금 조합 레시피 8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 속에서 뇌를 공격하는 침묵의 불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끔찍한 여정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인들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잘못된 식습관의 독성 연료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장 속 나쁜 세균들에게는 최고급 식사입니다. 이 독성 연료를 먹은 나쁜 균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원래 장에는 유익균 80%, 유해균 20%의 황금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가공식품을 드실 때마다 이 비율은 무너지고 장 속이 온통 독소를 내뿜는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의 장벽 파괴입니다. 자식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등 쌓이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벽을 덮고 있는 튼튼한 방어막을 얇은 휴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두꺼운 성벽 같았던 장 점막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는 장 운동까지 멈추게 만들어 음식물이 장 속에 머물게 되니 썩은 음식물이 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장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과다 복용 문제가 더해집니다. 만성 통증으로 자주 드시는 진통제나 불가피하게 복용하는 항생제는 장 속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는 좋은 균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일주일 복용만으로도 장내 유익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진통제는 장벽에 미세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장이 골마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로 인한 재생력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처럼 장벽을 새로 만드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원래 장 점막은 34일마다 새롭게 교체되어야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지연되면서 낡고 약해진 장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까지 줄어드니 소화 자체가 잘 안 되고 이는 다시 장 속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운동 부족의 장 기능 마비입니다. 장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움직여야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게을러져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독소가 재흡수되면서 전신염증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 5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 속의 염증의 불씨를 지피고 이 불씨가 전신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이 염증의 핵심은 면역 폭주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내뿜는 염증 물질이 아군인 우리 세포까지 공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염증의 불씨가 어떻게 뇌까지 올라가는지 그 경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75세 김복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장 염증 원인 5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10년 넘게 소화 불량을 달고 사셨고 혼자 지내시면서 끼니를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셨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였죠. 자식들 걱정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셨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소화제와 진통제도 습관적으로 드셨으니 약물 과다 복용까지 겹쳤습니다. 연세로 인한 장 기능 저하와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만 지내신 운동 부족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를 의심했고 병원 약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뇌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의 진짜 문제의 뿌리는 10년간 골마온 장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장과 뇌를 연결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장과 뇌는 마치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굵은 신경망, 즉 미주신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속도로를 오가는 신호의 90% 이상은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뇌가 사장이라면 장은 사장에게 끊임없이 보고하는 비서인 셈이죠. 장이 아프면 비서는 뇌 사장에게 10년간 쉴 새 없이 긴급 상황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뇌를 공격하는 무서운 경로가 3가지 열립니다. 첫 번째, 긴급 통신선을 통한 스트레스 폭탄입니다. 10년간 장이 아프다는 긴급 신호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끊임없이 올라가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장 누수 증후군과 독소 침투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장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야 합니다. 원래는 좋은 영양분만 통과시키던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장 속에 있던 세균, 독소,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장에서 새어나온 독소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염증 물질의 뇌혈관 방어막 돌파입니다. 혈액을 떠돌던 독소와 염증 물질이 이제 뇌의 최종 방어선인 뇌혈관 장벽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뇌 속의 경비병 역할을 하는 미세아 교세포는 독소의 침입에 비상이 걸려 폭주하고 아군인 뇌세포까지 공격하는 오인 사격을 시작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장염증을 유발한 쥐가 6주 만에 기억력이 40%나 떨어졌고 뇌 속에는 치매 환자에게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쓰레기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복자 여사님의 소화 불량과 기억력 감퇴가 동시에 온 이유, 이제 명확해지셨죠? 뇌를 지키려면 반드시 장부터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기적의 황금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황금 뿌리, 바로 생강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천연 의약품입니다. 생강의 첫 번째 기적은 염증 공장의 셧다운 버튼 역할입니다. 생강 속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멈춰 세우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 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 3지를 6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고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벽을 튼튼한 겨울 이불처럼 두껍게 만들어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나가는 장 누수 현상을 탁월하게 막아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막힌 혈관을 뚫는 천연 혈액 청소부입니다. 생강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시죠? 이는 생강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충분해져 뇌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게다가 생강은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혈전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강 섭취 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 속 유익균을 늘리는 최고급 비료입니다. 생강은 장 속 좋은 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장 속 좋은 균이 60%나 증가했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벽을 보강하고 나쁜 균을 몰아내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효능은 소화를 돕는 위장 추진 엔진입니다. 생강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빠르게 내보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독소와 염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 분비를 促진하여 고기 같은 육류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을 해소해 줍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뇌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방패입니다. 생강 속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청소해 줍니다. 연구 결과 생강이 치매의 주범인 쓰레기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행복 호르몬을 늘리는 기분 전환제입니다. 생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장도 튼튼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가 만들어져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효능은 면역력을 높이는 백혈구 강화제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겨울철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감기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효능들을 극대화하려면 생강을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생강의 치유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8가지 황금 조합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공개하는 생강의 기적을 여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생강과 꿀입니다. 이 조합은 장 청소와 아침 활력에 있어 단연 최고입니다. 왜 생강과 꿀일까요?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와 꿀의 유익균 증식 효과가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꿀은 장 속 좋은 균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이들이 장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돕습니다. 생강이 염증에 불을 끄는 동안 꿀은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벽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밤새 잠들어 있던 장 운동을 부드럽게 깨워 하루 종일 소화가 편안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꿀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생강 200g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야 진저롤 성분이 잘 우러나고 꿀에 잘 절여집니다. 얇게 썬 생강을 소독된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천연 아카시아 꿀 또는 자파꿀 300g을 부어줍니다. 생강이 꿀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35일 정도 재워둡니다. 이 기간 동안 생강의 좋은 성분이 꿀 속으로 스며듭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절임 한 조각과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드세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꿀의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절대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생강꿀차를 꾸준히 드시면 김복자 여사님처럼 만성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꿀의 부드러움 덕분에 속 쓰림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강의 효능을 혈액순환과 불면증 개선으로 확장시키는 두 번째 황금 조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기혈순환과 숙면으로 확장시키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족 냉증과 겨울철 감기에 사용했던 천연 한방 명약입니다. 왜 생강과 대추일까요? 생강이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추진력이라면 대추는 막힌 기와 혈을 보충하고 순환을 돕는 보조 엔진 역할입니다.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과 만성 불면증에 특효를 보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몸이 따뜻하게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드러워져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숙면이야말로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강대추차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50집과 씨를 제거한 대추 1015개 그리고 물 1.5리터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생강, 대추,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히 끓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대추의 단맛과 생강의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끓인 후에는 건더기는 건져내고 국물만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저녁 식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것입니다.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생강 대추차를 석 달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겨울에도 손발이 시리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어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의 항산화 및 해독 능력을 극대화하여 몸속 독소를 3배 이상 강력하게 제거하는 천연 디톡스 조합입니다. 뇌까지 맑아지는 강력한 비밀을 바로 공개합니다. 생강의 해독력을 3배 이상 증폭시키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생강과 레몬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장 속 독소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디톡스 음료입니다. 왜 생강과 레몬일까요? 레몬은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여 생강의 항산화 효능을 극적으로 강화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 해독을 돕고 비타민 C는 혈관을 보호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장 속의 독소는 물론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염증 물질까지 강력하게 중화하고 배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 디톡스 워터를 마시면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위장을 깨끗하게 비워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강 레몬 디톡스 워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한쪽 약 5지 정도와 레몬 반 개,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생강은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강판에 갈아즙을 내고 레몬 반 개는 즙을 내거나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생강과 레몬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레몬의 산 성분 때문에 빈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의 양을 늘려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톡스 워터는 장 속 독소를 빼내어 피부톤까지 맑게 만들고 뇌 건강에 필수적인 혈액 정화를 돕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뇌세포의 핵심 재료인 좋은 기름의 흡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치매 예방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왜 생강과 등푸른 생선일까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세포의 60%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자 좋은 기름으로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뇌세포의 재생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오메가-3를 먹어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생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장 운동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이 좋은 기름인 오메가-3의 몸속 흡수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생선회에 생강을 곁들이는 것은 단순히 비린내를 제거하는 목적을 넘어 영양 흡수를 돕는 과학적인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구이 또는 조림을 드실 때 생강 슬라이스나 다진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세요. 생선 조림을 할 때 생강을 넉넉히 넣거나 생선구이에 생강채를 올려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 등푸른 생선과 생강을 꾸준히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생강이 오메가-3의 효능을 뇌까지 제대로 전달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네 가지 황금 조합은 면역력, 기침 완화, 소화력, 혈액순환을 위한 특급 응용 레시피입니다. 이 조합들은 겨울철 시니어 건강에 필수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생강의 효능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특히 노년층의 면역력 강화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5번째 조합은 생강과 대파 뿌리, 즉 총백을 이용한 천연 감기약 제조법입니다. 대파의 흰 뿌리 부분은 한의학에서 총백이라 부르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어 감기 기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생강이 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돕는 동안 팥뿌리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감기, 으슬으슬한 오한, 두통 완화의 특효입니다. 생강 한쪽과 깨끗이 씻은 대파 뿌리 34개를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서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조합은 생강과 물을 활용하여 소화불량과 만성 변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처럼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위장 기능을 촉진합니다.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장 운동이 극적으로 활발해져 독소 생성을 막습니다. 특히 무의 매운맛 성분인 시니그린은 기관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즙 30ml에 생강꿀청 한 숟가락을 섞어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조합은 생강과 마늘을 이용해 면역력의 철옹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각각 진저롤과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 세포 활성화 효과가 배가 되어 감기 예방은 물론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를 할 때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내 제거는 물론 소화 촉진과 영양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조합은 생강과 계피를 활용하여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둘 다 몸을 뜨겁게 하는 온열 식재료입니다. 이 둘을 함께 달여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특히 손발이 차고 저리는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계피 한두 조각을 함께 넣어 끓여 드세요. 이 8가지 조합을 체질과 증상에 맞게 활용하시면 생강의 놀라운 치유력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강의 효능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한 복용 원칙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강의 기적을 내 몸에 완벽하게 흡수시키기 위한 4가지 절대 원칙과 꼭 피해야 할 섭취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적정량과 타이밍, 바로 아침의 뿌리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생것 기준 10지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얇게 썬 생강 56쪽 정도입니다. 이 양을 지켜 과유불급을 피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아침 공복 또는 아침 식후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므로 밤에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드시면 기운이 상승하여 잠을 설치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위장 건강을 위해 저녁 6시 이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꼭 지키셔야 할 것은 지속성, 즉 최소 석 달의 투자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장 속 세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데 4주에서 6주가 걸리고 만성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신선도, 생생강이 최고입니다. 생강가루나 건생강보다는 신선한 생생강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핵심 성분인 진저롤이 신선한 생강에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시고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마지막 4번째 원칙은 체질 맞춤,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평소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생강의 양을 평소보다 적게 드셔야 합니다.
생강은 몸을 데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조금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꼭 피해야 할 조합과 상황도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생강청에 우유를 타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은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여 출혈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석 달만 실천하시면 김복자 여사님처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장은 물론 뇌까지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며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3개월의 약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핵심 요약 3가지입니다. 장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과다, 노화, 운동 부족 5가지 원인으로 생기고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려면 장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장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장 속 좋은 균을 늘리고 뇌를 직접 보호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은 꿀, 대추, 레몬 등 푸른 생선과 함께 섭취할 때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생강꿀 디톡스 워터로 장을 깨우고 저녁에는 생강 대추차로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 김복자 여사님은 10년 묵은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온 건망증이 사라지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생강이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였던 장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장이 맑아지니 뇌까지 맑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8가지 황금 조합 중 가장 끌리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딱 3개월만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개월 후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으로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전체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100세 노후를 위해 저희 100세 노하우는 계속해서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8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조합이 뭔가요? 생강꿀, 생강대추차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화나 기억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가까운 분들께도 이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